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많은 외인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존경하는 외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귀가 쏠깃하지 않으세요? 칼 뉴포트는 우리가 말하는 몰입을 딥워크로 표현하며 딥워크를 일상에 접목하는 4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수도승 방식, 이원적 방식, 온율적 방식, 기자 방식인데요.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도승 방식은 일상의 모든 작업을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수도승 방식을 활용해봐도 좋을 듯 하네요. 여러 가지 목표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원적 방식은 주간 단위로 구분하여 4일은 딥워크, 3일은 피상적 작업을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2일에서 4일 정도 딥워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피상적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연간 단위로 구분하여 여름이나 안식년에 딥워크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해요. 운율적 방식은 어려운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으로 수험생, 직장인, 주부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듯하여 딥워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려 볼게요. 더 좋은 코미디언이 되려면 더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려면 매일 창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벽에 달력을 걸고 우스운 이야기를 쓴 날에는 크게 빨간 X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사인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며칠을 하면 사슬이 생겨요. 계속 이어갈 때마다 사슬은 매일 길어지죠. 특히 2주 동안 하고 나면 사슬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은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딥워크를 지속하는 가장 쉬운 길은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딥워크를 하려고 마음먹기 위해 기운을 쓸 필요 없이 리듬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운율적 방식과 유원적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는 일과를 따를 수 있는 자제력에 좌우된다. 당신이 칼을 용이며 프로이드의 추종자들과 지적 난투를 벌인다면 생각에 집중할 시간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반면 아무도 압력을 가하지 않는 가운데 박사 논문을 쓴다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운율적 방식이 지닌 습관적 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율적 방식 쪽으로 기우게 만드는 것은 자제력 문제만이 아니라 딥워크가 필요할 때 한 번에 며칠씩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직장이 드물다는 현실이다. 빠르게 딥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를 위한 기자 방식.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딥워크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은 딥워크 초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피상적 모드에서 심층적 모드로 신속하게 바꾸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전환은 한정된 의지력을 심각하게 고갈한다. 또한 기자 방식은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며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 확신은 대개 기존에 거둔 작업적 성과를 토대로 삼는다. 아이작스는 인정받은 저술가라는 입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초심자보다는 저술 모드로 전환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전기를 쓸 수 있으며 그 일이 작업적으로 전진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과제임을 알았다. 이런 자신감은 어려운 일을 시도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엄마가 되면서부터 운율적 방식을 제 삶에 적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겐 이원적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원적 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첫째 아이를 위한 시간, 둘째 아이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분류함으로 인해 가정의 구성원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실천함으로써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기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딥워크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름을 마주해야 하는 수고를 위해 딥워크로 전환하는 팁에 관한 내용도 읽어드려 볼게요. 딥워크를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장소와 시간. 딥워크를 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가령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딥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 딥워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효과가 더 커진다. 또한 어떤 공간에서 일하든 별도의 과제로 딥워크를 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라. 두 번째, 작업 방식. 딥워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 가령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20분당 작성한 글자 수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없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듭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계속 따져야 한다. 그러면 쓸데없이 의지력을 낭비하게 된다. 세 번째, 보조수단. 충분히 몰입한 상태에서 두뇌를 쓸 수 있도록 보조수단을 갖춰야 한다. 가령 좋은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시작하거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음식을 마련하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자료를 정리해두는 식으로 환경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최대한 성공하려면 몰입을 도울 보조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파악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보조수단을 체계화해야 한다. 딥워크의 4가지 방법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